예를 들어서 5억을 대출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매월 수령액은 한 800만 원 정도니까 상결제 됐을 때 2,400만 원 정도니까 투자 수익금 갖고 다시 재대출이 나가면은 그 수익금에서 또 다른 수익금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재경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등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GPL, MPL 투자를 하고 계신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월 현금 흐름은 누구나 관심 있는 것 같은데 GPL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기 자본을 갖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 수익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굿 퍼포밍 론이라고 자기 자본 대비 투자 방식인데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 채권을 GPL 투자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GPL 투자 방식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리스크에 있어요. GPL은 정상 채권이다 보니까 연체가 되는 순간 부실이 되고, 부실이 됐을 때 엑시트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 채권을 부실 채권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매각을 할 수가 있으니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된다. 근데 GPL이 또 부동산 투자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L 투자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요. 대출을 실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를 할 줄 알아야지 얼마만큼 내가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GPL 자체는 담보를 기반으로 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후에 대출이 실행되고 진행되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권리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된 투자 방식이다. 배째일 수 없는 거네요. 그쵸. 채무자께서. 그쵸. 등기부등본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이면 법인 명의 이제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이름이 명시가 돼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권리를 행사한다는 게 이분이 이자를 안 냈을 때 경매로 넘길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우리 권리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수익 구조에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또 해주셨었습니다. 수익 구조의 장점은 뭐냐면요, GPL 같은 경우는 오늘 투자가 되고 다음 달 오늘 이자가 들어오는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예측이 돼요, 현금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확정 수익이고 그걸로 토대로 해서 내가 자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가 정해져 있고 이율도 정해져 있고 실행하는 날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가 크게 없죠. 그러니까 변수는 연체인 건데, 연체도 기한이 상실이 된다는 게 60일 이후부터니 60일 이후에 채권을 매각을 하든 경매를 넣든 그런 식으로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GPL 사업자도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채권 매각을 안 하고 내가 그냥 경매를 넣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GPL 투자가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차별 수익률, 복리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1억 정도 나간다 그러면 한 150에서 160만 원 사이의 구간에서 이자가 들어와요. 매월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8개월 정도가 되면은 1,000만 원이 되는데 그 1,000만 원에서 자기 투자금 조금 더 투자해서 같이 또 투자가 되면은 복리 계산이 또 된다라는 거죠. 이자를 다시 한번 대출을 내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자 수익 갖고 다시 재대출을 나갈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매달 대출을 내보내거나 투자금이 커졌을 때 이자 받는 게 또 크잖아요. 그쵸. 10억이 나가면 매월 1,000만 원이 1,000만 원 이상 나오죠. 예를 들어서 5억을 대출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매월 수령액은 한 800만 원 정도니까 상결제 됐을 때 2,400만 원 정도니까 투자 수익금 갖고 다시 재대출이 나가면은 그 수익금에서 또 다른 수익금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5억 있으신 분들 많던데 리츠스쿨에.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정규 수강생분들도 현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불어나는 그 속도가 엄청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GPL은 특성이 시간과의 싸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20%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수익률도 어느 누구한테는 좋다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거 외의 수익이 또 발생이 되니까 GPL은 복리를 목적으로 한 투자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연수익
20%가 아니라. 그쵸. 그렇다면 이 GPL 투자의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리스크는 분석에 대한 미스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크고, 더군다나 내가 대출을 진행할 때 중간에 내가 직접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모객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중개사분들을 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변수,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와닿는 거죠. 어떤 변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원인 서류를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류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중개사분들이 좋으신 분들은 그걸 알아서 체크를 다 해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투자자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말을 안 해준다거나. 그렇죠. 대출 당시에 나갔던 부동산의 가치와 1년 후 또는 10개월 후 연체된 이후부터에 대한 부동산 가치, 그러니까 대출 당시의 시세와 6개월 후, 1년 후에 대한 시세는 변동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가 떨어지면은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 당시 시세가 떨어졌을 때의 리스크인가요? 그렇죠. 시세가 떨어졌으면은 그만큼 낙찰가율도 빠질 거니까. 그래서 담보가치 평가를 좀 잘 해야겠네요. 시세 떨어질 것까지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해준다던가, 그게 메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대출을 진행을 할 때 지역적인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향후 1년 후든 2년 후에든 변동성이 큰 지역이냐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출 금액을 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도를 정하는 거고,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경기 불황. 아무래도 직장인들한테 대출해주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자영업자분들한테 해주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영향을 분명히 받긴 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그만큼 연체율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GPL 투자 사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매주 동안 투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양주 상가가 있어요. 남양주 상가인데 선순위로 국민은행에서 1억 2천 대출 나가 있고 후순위로 3천만 원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후순이면 대부분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리스크는 당연한 거죠.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 경매도 다루다 보니 그 정도의 분석 스킬은 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엑시트까지 생각을 하고 대출을 진행한 케이스예요. 3천만 원 대출 나가면 월 순이익이 얼마 정도 한 되죠? 50만 원 정도요. 3천 나가서 월에 50. 또 있나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갈 압구정 현대아파트 시세는 80억 정도 하는데 선순위 은행에서 50억 대출 나가 있고 저희가 뒤로 4억에서 5억 정도 안전한 채권이죠.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에서 받을 만큼 50억 정도를 받았고 그 뒤로 부족한 금액을 저희한테 조달을 하시는 거죠. GPL 정규 강의 계속 하고 계시고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정규 강의를 이제 계속해서 열었었는데, 기존의 졸업생들 투자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좀 쉬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정규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 설립에서부터 실제 사업자 설립 후에 투자까지 진행되는 정규 강의인 거고, 자기 자본이 맥스 2억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케어를 해드리겠다라는 정규 강의입니다. GPL 다른 데와 차이점을 두자면 사업자 설립까지만 봐주는 게 아니라 투자 실행을 어떻게든 해드리는 게 저희 강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부업 설립하는데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투자 수익금이 발생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케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거 이상의 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게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